짜잔. 개똥을 뱉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꿀팁패스 40번째 이야기. 근데 뭐 주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벌써 40번째 이야기가 됐네요. 저희 꿀팁패스가 불혹. 불혹? 불혹? 난 불혹이라고 하는지 이거 하나 주고 옛날에 이게 브로마이드 막 이런 거 주고 그랬잖아. 꿀팁패스 40번째 이야기는요, 시청자 질문 중에 요즘 유독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 숏바이트가 되게 심한데, 요즘 숏바이트가 되게 심한데 그 낚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숏바이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숏바이트 관련된 영상도 짧게 뭐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 시기, 그러니까 요 고소온기를 찍고 살짝 시원해지는 이 시기에 숏바이트는 글쎄요, 저는 수온이 높을 때는 숏바이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난히 이 시기에 숏바이트가 집중되는 이유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쉘로의 잔챙이가 너무 많은 시기예요. 이게 뭐 산란한 고기가 큰 경우도 있고 정말 조그만한 고기들, 그리고 뭐 어지간한 작년 한 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요만 시간,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되는, 키퍼가 안 되는 고기들, 잔챙이들이 쉘로에 이렇게 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공략하는 수심, 난리가 났네요. 이 소리 다 들릴 것 같은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한두 살 정도 되는 그런 고기들이 우리가 워킹 낚시로 주로 공략하는 수심인 얕은 수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는 그런 입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걔네들은 한 방에 잘 못 먹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먹어서 생기는 숏바이트는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웜낚시를 하던 하드베이트 낚시를 하던 관계없이 우리가 캐스팅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 주로 이제 베스는 그래도 한 40cm 전후한 걸 주로 이제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고기가 이렇게 물어줄 때에는 크게 숏바이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보면, 이제 숏바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상상을 하죠. 이 뒤에를 이렇게 물거나 아니면 물었다 놓는다 라고,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와서 이렇게 툭툭툭툭 친대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베스가 실제로 먹는 걸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데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제법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아주 저수온기에, 되게 유명한 영상은 아주 저수온기에 아이스피싱처럼 왠지 딱 느낌이 그래. 화면 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딱 떨궈가지고 베스 한 마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데, 생미끼를. 그치, 심지어 생미끼를, 루어도 아니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막 흔들어주면, 천천히 흔들어주면 얘가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물었다 놓고, 이게 일단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주로 산란철에 아주 맑은 곳에서 그 알짜리 지키는 베스들을 수중캠으로 찍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베스들은 사실 안 먹는 건 아닌데, 그 먹기보다는 어떤 루어를 공격하는 이유가 쫓아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치고 물어다 놓고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게 그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그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그거니까 당연히 베스가 한 방에 못 먹어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프로 토너먼트를 뛰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잖아요, 연습 때. 그리고 잡아내면 이 다음날 그 고기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아내고 나면 그 포인트에서 고기가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바늘 말고 웜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쪽 하단에 그 웜코일이라고 해서, 그 버직 낚시할 때 웜 끝에 이렇게 보호하려고 끼는 스프링처럼 생긴 그 부속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써서 낚시를 연습 때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탁 걸어보면 고기가 꼭 이러고 한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10초, 길게는 뭐 한 30초 이 정도까지 되게 긴 시간 동안 고기가 물고 뱉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당겨줘도요,
당겨줘도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물감을 느껴서 뱉는다든지 뭐 어색해서. 그러니까 이물감을 느껴서 뱉는다든지 뭔가 어색해서 뱉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먹이가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뱉는 건 그거는 애초부터 공격할 마음이 없을 때 그랬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심한 이물감도 자기가 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 물고기가 내가 잡아 먹었어. 안에서 막 꾹꾹꾹 할 거 아니야. 지도 살아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되게 걔네한테는 일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이물감이나 뭔가 이런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주는 사료를 받아먹는 물고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이물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바늘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세팅인데요. 이걸 떼고 이거를 바늘을 빼고 한번 고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걸어보도록 할게요. 걸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왔는데 보세요. 지금도 물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로드 끝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베스가 자기가 먹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먹으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거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로드 끝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베스가 계속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이물감을 주는데도 베스가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뱉을까봐 일부러 라인을 주는 중인데 지금도 안 뱉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로드가 계속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베스가 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뱉었네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사용한 채비가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자동으로 훅셋됐을 수도 있잖아요. 바늘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한 채비는 이렇게 그냥 웜코일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딸랑 루비만 그러니까 루어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바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걸렸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탁 물면 얼른 채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먹고 오물오물 한 다음에 먹는 게 아니야 하고 탁 뱉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물고기가 루어를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적을 속이려면 나부터 좀 속여야 된다. 우리 편부터 속여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루어가 먹는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숏바이트는 없어. 먹을 놈은 먹어. 이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도 보셨겠지만 숏바이트 이거 되게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늘을 다시 꼈습니다. 캐스팅부터 하고요.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캐스팅이 약간 그래. 이렇게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한 30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계속 물고 이렇게 꾹꾹꾹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 35초? 그 정도 이렇게 꾹꾹꾹꾹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베스가 먹고서 입에 물고 넣고 먹는 게 맞아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고 먹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또 물었다. 지금도 물고 있어요. 그냥 계속 때릴게요. 이거 괜찮다 이건. 이거 진짜 좋다. 좋아. 아니 일단 잡고 설명보다 거긴 안 돼. 오케이. 아니 여기 고기가 많긴 많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아, 여기 고기가 많긴 진짜 많네요. 이제 계속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물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낚시를 해보면 아주 작은 고기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작은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낚시할 때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고기들 한 40cm 전후한 베스들을 이제 주로 이제 베스 낚시는 그걸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막 이렇게 되게 정말 미세한 숏바이트 이렇게 톡톡톡 친 다음에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견제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먹어 해서 딱 그게 아니고요. 주로 그냥 땅 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소프트 베이트든 하드 베이트든 관계없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얕은 데가 워킹으로 공략할 수 있는 얕은 데가 초가을은 뭐 워낙 잔챙이들이 많은 시즌이니까 당연히 짧은 입질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만 더 깊은 데를 공략한다든지 큰 녀석들이 있는 데서는 입질이 턱턱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루어를 못 먹을 정도로 작아서 혹은 루어를 야 얘는 좀 내가 어떻게 한번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작아서 그런 애들, 그 정도로 작은 물고기들한테 확실히 숏바이트가 있는데 큰 애들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가을은 그렇고 이제 뭐 봄으로 넘어가 보면 아주 추운 극저온기 봄에도 얕은 곳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잡아보면요, 뭐 강이든 댐이든 관계없이 그냥 한 방 입질이 빵빵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쿵쿵 하고 들어와. 왜냐면 뭐 우리 PD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먹을 게 없어서 더 적극적으로 먹을 게 보이면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리 났네. 또 조금 더 해서 봄이 조금 수온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진짜 낚시가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그 뒤로 산란기가 돼도 이제 뭐 댐하고 뭐 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산란기가 되면 그때는 아까 드렸던 영상처럼 잠깐 동안 실질적인 숏바이트가 존재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짧은 입질들을 극복해서 잡아보면 큰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산란고기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산란기를 또 지나고 나면 휴식기가 돼서 뭐 깊은 데서 잡든 얕은 데서 잡든 산란이 끝나고 막 진짜 너덜너덜해진 막 상처도 많고 삐쩍 마른 고기를 잡아도 입질은 되게 시원하게 땅 하고 들어와요. 잘 안 물어서 그렇지. 그리고 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고수온기가 돼버리면 오히려 목샷이 나서 문제가 되면 됐지, 그때는 작은 애들도 다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숏바이트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지금 초가을은 그런 문제로 짧은 입질들은 대부분 다 작은 경험이 많다. 그리고 뭐 가을이 되면 입질 진짜 시원해져요. 다시 시원시원한 입질이 들어오고, 겨울이 되면 정말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딥피싱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배 타고 알라바마도 많이 던지고, 알라바마로 캐스팅을 해갖고 입질을 딱 받아보면요, 워탐으로 고기를 찍었던 데에서 5m, 10m를 나와서 쫓아 나와서 때리고 들어가는데 입질이 뭐 톡톡 이게 아니고 꽝꽝 하고 들어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5m, 10m가 뭐야? 응? 캐스팅하고 그치. 그 자리에서 따라 나와가지고 배 밑에서 그렇지. 툭 하고 먹고 들어가. 20m, 25m를 따라와서 물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숏바이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감기 계열 말고도 뭐 이렇게 직공으로 어탐 보고 10몇 미터를 쳐도 그 저수온기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면 뭐 이게 톡 이게 아니고 쿡쿡 이러거든요. 낚싯대가 손이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베스가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어를 공격하는 경우,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소프트베이트, 플라스틱 웜을 갖고 하는 낚시인 경우에는 숏바이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짧은 입질 후에 허챔질이 이어지는 그런 입질들은 대부분 작은, 베스가 작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나 낚시하고 싶은데 여기 뒤에 나무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해도 숏바이트가 존재하는 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숏바이트 같은 거 없다며. 그러니까 산란기 좀 전까지는 제가 이제 산란기에만 숏바이트가 존재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웜낚시가 대부분 그렇고, 베스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런 습성을 이용한 루어인 크랭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알라바마까지는 터베이트. 그치 채터베이트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는 습성을 공략하는 루어들인 경우, 물론 뭐 스피너베이트 폴링은 아니야. 근데 스피너베이트도 주로 이렇게 감는 게 대부분이니까, 감는 루어들인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는 베스의 습성 때문에 뭐 툭툭툭 쫓아가면서 툭툭툭 쳐보는 입질이 1년 내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툭툭툭 쫓아오는 애들이 웜낚시 때처럼 작냐? 아니에요. 작은 경우, 물론 작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이렇게 공략을 해내가지고 탁 바늘거리를 성공을 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정도는 숏바이트가 존재하기도 하는구나. 그 테크니컬하게 이제 꺼내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 정도면 거의 꿀팁 베스 플러스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작은 고기들밖에 없어서 정말 숏바이트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고기를 꺼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큰 고기가 많아서 덥석덥석 먹어주면 좋은데 작은 고기밖에 없으면. 제가 2012년인가 2013년인가 화천 평화배라고 해서 화천에 있는 붕어섬에서 토너먼트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마 3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를 해갖고 상금을 받아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5마리 합계 3,800인가 3,400인가 정도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상을 갔어요. 근데 5마리가 3,400이면 거의 600g, 700g 정도 된 애들이 주종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잔챙이라고 불리우는 애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브러쉬 안에, 그러니까 안에 수초가 있었고, 그 수초에다가 바짝 붙여서 캐스팅을 하면 수초 옆에서 안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물고 들어가는 입질이었어요. 근데 고기가 작으니까 숏바이트가 워낙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밍.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때렸어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필요했고, 그 집중력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래도 못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다려요. 줬어요. 그냥 먹을 때까지. 두 번째 방법이고, 그때 또 썼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물었는데 분명히 줄줄 끌고 다니는데 때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들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텐션을 줬어요. 뭐냐면 사탕을 이렇게 입에다 막대사탕을 물려놓고, 애기들 막대사탕 물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대사탕을 탁 잡아서 쭉 당기면 어떡해요? 그냥 딱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 오히려 더 세게 물거든요. 물고기들도 본성은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숏바이트가 들어올 때 싹 당겨줘 보면 오히려 쿡 하고 쭉 하고, 우리끼리 이제 빤다고 하는데 쿡 하고 먹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과 타이밍, 그리고 이제 그냥 슬랙을 많이 줘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줘버리는, 삼켜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당겨서 테크니컬하게 먹이는 그런 것도 방법은 존재합니다. 진짜 오늘 되게 좀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찍기 시작한 게 아닌데 되게 꿀팁 베스 플러스가 된 것 같아. 계획이 없던 말도 했어. 맞아. 네, 그렇습니다. 꿀팁 베스 40번째 이야기, 숏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을 내보자면 그래요. 베스가 아주 작아서 루어를 먹을 정도가 아니거나, 베스가 아주 작아서, 루어를 한 방에 먹을 정도의 사이즈가 넘는다면 숏바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숏바이트는 대부분 잔챙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은 루어도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루어도 존재를 하고, 숏바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존재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던진 루어를 분명히 베스가 먹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는 게 더 좋은 숏바이트의 극복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스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숏바이트를 우리가 되게 베스를 신격화 해가지고, 이거 정말 잡기 어려운 고기야, 와 이거를 잡는 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베스가 되게 영특해져서, 갑자기 실제로 영특하지도 않은데 우리 머릿속에서 영특해져서 이걸 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문의 영장입니다. 만문이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낚시를 하세요. 분명히 한 방에 먹으실 겁니다. 내가 던져서 안 나오면 거기 그냥 고기 없는 거다라고 패기 보소. 뒷사람 좋았었죠. 네, 그러면 꿀팁 베스 40번째 이야기 숏바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